DM은 카카오톡과 같은 인스타 메신저입니다. 하루의 시작은 언제나 그랬듯 평온했다. 교사라는 직업 덕에 나는 다른 직장인들보다 여유로운 아침을 보낼 수 있었다. 아파트 거실에 앉아 커피 한 잔의 쓴맛을 음미하며 오늘 수업 계획을 점검하고 있을 때였다. 창밖으로는 출근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의 분주한 모습이 보였다. 그 모습 사이로 아내 미나가 최근 찍은 홈쇼핑 광고판이 버스 정류장에 걸려 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아내는 여전히 눈부셨다. 교사인 나와 달리 홈쇼핑 모델로 활동하는 미나는 최근 인기가 높아져 스케줄이 더 바빠졌다. 이제는 주말에도 출근하는 날이 많아졌고 종종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다. 하지만 불평 한 번 없이 집안일과 일을 완벽하게 병행하는 그녀가 자랑스러웠다. 아들 민수가 교복을 입고 방에서 나왔다. 사춘기에 접어든 13살 아들은 최근 말수가 적어졌지만 그건 그 나이대의 아이들에게 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미나가 민수의 머리를 정돈해주며 오늘 반찬 메뉴를 알려주었다. 평화로운 아침 풍경이었다. 스마트폰 알림음이 울렸다. 인스타그램으로 온 메시지였다. 학생들의 질문이나 학부모의 연락인 줄 알았던 메시지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 정우성 선생님, 당신의 아내 이민아 씨가 박준영 PD와 불륜 관계입니다. 증거가 필요하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는 내 손이 떨렸다. 발신자는 익명이었고 프로필 사진도 없었다. 누군가의 장난일 것이라 생각하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익명의 메시지로 가정을 흔들려는 시도는 흔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박준영이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미나가 가끔 언급하던 홈쇼핑 채널의 유명한 PD였다. 민수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나도 출근했다. 중학교 2학년 교실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동안에도 아침에 받은 메시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수업 중 학생이 질문했을 때도 잠시 생각에 빠져 대답을 놓치기도 했다. 동료 교사가 점심시간에 내 상태를 물었지만 괜찮다고 둘러댔다. 퇴근 후 집에 도착했을 때 미나는 없었다. 민수는 학원에 갔다고 했다. 저녁을 준비하려 냉장고를 열었을 때 메모가 붙어 있었다. 오늘 촬영 후 회식 있어요. 늦을 거예요. 냉장고에 불고기 해놨어요. 데워 드세요. 미나의 정갈한 글씨체였다. 다시 메시지가 왔다. 같은 익명의 발신자였다. 증거가 필요하시면 답장 주세요. 무시하려 했지만 자꾸만 신경이 쓰였다. 미나와 나는 결혼 15년 차였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작은 쇼핑몰의 모델이었고 나는 교생 실습 중이었다. 사랑에 빠져 결혼했고 민수를 낳고 기르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다. 한 번도 서로를 의심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미나가 조금씩 달라진 것은 사실이었다. 항상 민수의 숙제를 체크하던 그녀가 요즘은 종종 잊어버렸고 주말 가족 외출도 자주 미뤘다. 초과 근무와 촬영 스케줄 때문이라고 했지만 갑자기 울리는 전화에 놀라 자리를 피해 통화하는 모습도 몇 번 목격했었다. 결국 익명의 메시지에 답장을 보냈다. 무슨 증거요? 거의 즉각적으로 응답이 왔다. 사진 한 장이었다. 어두운 레스토랑에서 찍힌 사진 속 미나와 중년 남성이 와인잔을 부딪히고 있었다. 비슷한 또래의 남녀가 함께 식사하는 모습일 뿐이었다. 업무상 만남이라고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장면이었다. 이것만으로는 아무 의미 없어요. 라고 답장했다. 더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당신이 모르는 사실이 많습니다. 익명의 메시지를 보낸 이가 어떤 의도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궁금했다. 혹시 미나를 시기하는 동료? 아니면 그냥 장난을 치는 학생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며 메시지를 지우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미나가 들어왔다. 평소보다 화장이 짙었고 옷에서는 익숙지 않은 향수 냄새가 났다.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셨는지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아내의 모습에서 어떤 변화를 찾아내려 애쓰는 내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밥은 먹었어요? 미나가 물었다. 응. 민수는 학원에서 곧 올 거야. 평소와 다름없는 대화였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온통 익명의 메시지와 사진뿐이었다. 아내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미나가 샤워하러 간 사이 나는 그녀의 가방을 열어봤다. 이전의 나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다. 가방 안에서 흰색 봉투가 나왔다. 열어보니 고급 레스토랑의 영수증이었다. 두 사람 몫의 코스 요리와 와인. 미나가 말한 회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소규모였다. 마음 한구석의 균열이 조금씩 커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미나의 등을 돌리고 잠자리에 들었다. 옆에서 들리는 그녀의 숨소리가 평소와는 다르게 들렸다. 잠들지 못한 채 두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았다. 나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초승달이 마치 내 마음속에 생긴 균열처럼 가늘게 빛나고 있었다.
벽에 걸린 결혼사진 속 우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 프레임에 유리에 가느다란 금이 가 있는 것을 이제야 발견했다. 언제부터 그 금이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아침이 되자 어젯밤의 불안은 잠시 가라앉은 듯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며 평범한 하루의 시작을 알렸다. 미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내가 주방으로 나가자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건넸다. 오늘은 일찍 끝날 것 같아요. 민수 축구 연습 있는 날이니까 데리러 갈게요.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어제 본 영수증과 사진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미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모두 의심스럽게 느껴졌다. 정말 오늘 일찍 퇴근할 것인지, 정말 민수를 데리러 갈 것인지, 갑자기 찾아온 이 불신의 감정이 낯설었다. 출근길, 운전하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교무실에 도착해서도 집중하기 어려웠다. 학생들의 장문을 검토하던 중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또다시 그 익명의 계정에서 메시지가 왔다. 오늘 오후 2시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그들이 만납니다. 증거를 원하시면 직접 확인하세요. 손가락이 떨렸다. 메시지를 읽자마자 교장실로 향했다. 오후 수업을 대체해줄 수 있는지 물었고 급한 가족 일이 있다고 둘러댔다. 평소 성실하게 근무해온 덕분에 교장은 흔쾌히 허락했다. 강남역 근처에 도착한 것은 1시 40분경이었다. 메시지에 언급된 카페를 찾아 건너편 서점에 자리를 잡았다. 창가에 앉아 책을 읽는 척하며 카페 입구를 주시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내가 지금 아내를 미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잠시 후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카페 앞에 멈췄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미나가 아닌 중년의 남성이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선글라스를 쓴 그는 익숙한 얼굴이었다. TV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박준영 PD였다. 그는 카페로 들어갔고 나는 숨을 죽인 채 계속 지켜보았다. 15분 후 미나가 택시에서 내렸다. 평소보다 화려한 원피스 차림이었고 머리도 새로 손질한 듯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미나가 카페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다. 서점을 나와 카페 창가 쪽으로 걸어갔다. 안쪽에서 둘의 모습이 보였다.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박준영이 미나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는 모습까지 보였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 자리에서 뛰어들어가 모든 것을 밝히고 싶었지만 다리가 떨려 움직일 수 없었다. 휴대폰 카메라로 그들의 모습을 담았다. 증거를 남기고 싶었던 것인지 아니면 내 눈을 믿을 수 없어서였는지 모르겠다. 다시 차로 돌아와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다. 그날 저녁, 미나는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다. 촬영이 길어졌다고 했다. 거짓말이었다. 민수는 이미 학원에서 돌아와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아내가 샤워를 하는 동안 다시 한번 그녀의 가방을 뒤졌다. 휴대폰을 꺼냈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전에는 서로의 비밀번호를 공유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바뀌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메시지가 왔다. 이번에는 음성 녹음 파일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내일 시간 되면 만날래요? 우리가 자주 가던 그 호텔. 미나의 목소리였다. 이어지는 남자의 대답. 좋아. 4시에 보자. 그때까지 기다리기 힘들 것 같아. 속이 메스꺼워졌다.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누가 이런 녹음을 보냈는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학교에서의 하루는 악몽 같았다. 수업 중에도 계속해서 그 녹음이 귓가에 맴돌았다. 학생이 질문할 때마다 짜증을 내기도 했다. 동료 교사가 내 상태를 걱정했지만 괜찮다고 둘러댔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다. 퇴근 후 익명의 계정으로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은 누구시죠? 왜 이런 정보를 주시는 건가요? 답장은 빠르게 왔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당신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호텔 로비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호텔 로비. 이 단어가 가슴을 찔렀다. 그들이 정말 그런 관계라면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다. 집에 돌아오니 민수가 혼자 TV를 보고 있었다. 미나는 보이지 않았다. 엄마는 일 때문에 늦는데요. 전화 왔었어요. 민수의 말투가 평소와 달리 가라앉아 있었다. 아이의 눈빛에서 무언가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다.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그냥 학교에서 좀 피곤했어요. 민수의 책상 위에는 수학 문제집이 펼쳐져 있었다. 최근 성적이 떨어졌다는 담임 선생님의 연락도 받은 상태였다. 민수도 뭔가 느끼고 있는 것일까? 늦은 밤, 미나가 들어왔다. 향수 냄새가 평소보다 강했고 화장도 짙게 남아 있었다. 우리는 형식적인 대화만 나눴다. 식사는 했는지,
민수 숙제는 봐줬는지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잠자리에 들기 전 미나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는 화장실로 들어가 통화했다. 문틈으로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은 말하기 어려워요. 내일 봐요. 그날 밤 나는 거실 소파에서 잠들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다. 결혼 초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 함께 가정을 일궜던 시간들. 그 미나가,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머릿속이 복잡했다. 분노, 배신감, 슬픔이 뒤섞였다. 하지만 가장 크게 느껴진 감정은 두려움이었다. 미나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가정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나를 덮쳤다. 새벽녘 결심했다. 내일 그 호텔에서 모든 진실을 확인하기로. 그리고 그 후의 일은 그때 가서 생각하기로 했다. 아침이 밝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지만 내 마음은 먹구름이 가득했다. 아내는 이미 출근했고 민수는 아직 자고 있었다. 주말이라 아이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준비를 마쳤다. 오늘은 토요일, 평일처럼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는 날이었다. 그저 하루만 더 평범하게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뿐이었다. 익명의 메시지에 적힌 호텔 주소를 확인했다. 강남의 유명한 호텔이었다. 시계를 보니 아직 이른 시간, 약속 시간까지는 몇 시간이나 남아 있었다.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며 창가에 서 있자니 문득 결혼 초기의 기억이 떠올랐다. 미나의 화사한 웃음소리, 서로의 손을 잡고 걷던 거리, 비가 오면 우산 하나로 둘이 나란히 걷던 모습, 그 추억들이 이제는 희미한 환상처럼 느껴졌다. 민수가 방에서 나왔다. 아이의 눈에는 피곤함이 역력했다. 요즘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것 같았다. 아침을 차려주며 민수의 안색을 살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문제가 있는지,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지 물었지만 민수는 그저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다. 아이가 다시 방으로 들어간 후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우리 가족의 역사가 담긴 앨범이었다. 민수가 태어났을 때, 첫 돌사진, 유치원 입학식, 가족 여행,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행복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작년 여름 휴가 때 찍은 사진이 있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었다. 적어도 내게는 그랬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을 대충 해결했다. 민수는 학원에 갔고 집에 홀로 남자 시간이 더디게 흘렀다. 준비를 마치고 차에 올랐다. 카메라와 녹음기를 챙겼다.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야만 내가 미친 게 아니라는 걸, 이 모든 고통이 실제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호텔 근처에 도착한 것은 약속 시간보다 1시간 앞선 때였다. 주차장에 차를 대고 로비로 들어갔다. 넓은 로비의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신문을 집어들고 얼굴을 가린 채 입구를 주시했다. 초조함에 발이 끊임없이 움직였다. 시간이 흐르고 로비의 시계가 4시를 가리켰다. 그 순간 박준영 PD가 들어왔다. 선글라스를 쓰고 주변을 살피던 그는 리셉션 쪽으로 향했다.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410호 예약했습니다. 직원이 카드키를 건네주었다. 그는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곧 모습이 사라졌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진실의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10분 후 미나가 나타났다. 그녀도 주변을 살피더니 바로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순간적으로 다리의 힘이 풀렸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들은 실제로 만나고 있었고 그것도 호텔에서. 엘리베이터 번호판을 주시했다. 4층에서 멈추는 것을 확인하고 나도 다른 엘리베이터를 탔다. 4층에 도착해 복도를 조심스레 걸었다. 410호 문 앞에 섰다.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다. 녹음기를 꺼내 문에 가까이 대고 녹음 버튼을 눌렀다. 미나의 웃음소리, 이어서 남자의 목소리, 둘 다 즐거워 보였다. 어떤 대화를 하는지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그들의 친밀한 분위기는 충분히 느껴졌다. 손을 문고리로 가져갔다가 순간 멈췄다. 과연 이 문을 열어야 하는 걸까?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민수였다. 아빠, 언제 와요? 숙제 좀 도와주세요. 아이의 메시지에 현실감이 돌아왔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호텔 복도에서 아내를 미행하며 녹음기를 들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졌다. 녹음기를 멈추고 그 자리를 떠났다. 차 안으로 돌아온 나는 핸들에 머리를 기대고 한참을 울었다. 30 중반의 남자가, 중학교 교사가, 한 가정의 가장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갈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눈이 퉁퉁 부은 내 모습을 보고 놀란 듯했지만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 대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아이마저 나를 피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저녁이 늦어졌지만 미나는 돌아오지 않았다. 민수에게 간단히 저녁을 차려주고
나는 서재에 틀어박혔다. 녹음된 파일을 들었다. 그들의 대화는 업무적인 것처럼 시작되었지만 곧 사적인 내용으로 바뀌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미나가 했던 말이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 감추기 힘들어요.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믿어. 근데 민수가 눈치를 채는 것 같아요. 아들의 이름이 언급되자 가슴이 더욱 아팠다. 민수가 뭔가를 느끼고 있었다는 건 아마 내가 몰랐던 뭔가가 더 있다는 의미였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던 걸까? 얼마나 오랫동안 속아왔던 걸까? 밤이 깊어갔다. 미나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메시지도 없었다. 그녀의 SNS를 확인했다. 최근 게시물에는 낯선 장소들의 사진이 많았다. 내가 함께 가본 적 없는 레스토랑, 카페, 심지어 여행지까지. 댓글에는 익숙한 이름, 박준영의 계정이 여러 번 등장했다. 다음날 아침, 미나가 돌아왔다. 피곤해 보였지만 얼굴은 밝았다. 친구 집에서 잤다고 했다. 또 다른 거짓말이었다. 미나 씨, 그녀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오랜만에 이름을 부른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내 시선을 피하지 못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다. 방으로 들어가 녹음기를 가지고 나왔다. 파일을 재생하기 전 민수가 방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얼른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었다. 아이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오늘 학교 안 가? 미나가 민수에게 물었다. 토요일이잖아요. 민수가 냉정하게 대답했다. 아침 식사 시간, 우리 셋은 무거운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한 번도 우리 가족이 이렇게 어색했던 적이 없었다. 식사를 마치자마자 민수는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미나에게 눈짓했다. 거실 소파로 자리를 옮겼다.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내가 아닌 것 같았다. 모든 것을 알아내겠다는 결심만이 나를 지탱하고 있었다. 거실에 앉은 미나의 얼굴은 창백했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시선에 그녀는 시선을 피했다.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호텔 방에서의 대화가 흘러나왔다. 미나의 눈이 커졌고 순간 몸이 굳는 것이 보였다. 녹음이 끝나고 긴 침묵이 이어졌다. 바깥에서는 아이들이 공을 차는 소리가 들렸다. 평범한 주말 아침의 풍경이었지만 우리 집 안은 시간이 멈춘 듯했다. 얼마나 됐어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오히려 내 안정된 반응에 미나가 더 당황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소파천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고르는 듯했다. 스레탈. 그녀의 작은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스레탈.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 가정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다. 어떻게 시작된 거죠? 미나는 새 프로그램 회의에서 처음 박준영을 만났다고 했다. 그는 새로운 방송의 책임 PD였고 미나에게 메인 진행자 자리를 제안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 관계였지만 밤늦게 이어진 회의와 저녁 식사가 점점 사적인 만남으로 변해갔다고 했다. 그동안 나는 외로웠어요. 미나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교사라는 직업에 충실하며 가족을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우리 사이는 멀어져 있었다. 그녀는 내가 민수의 교육에만 신경 쓰고 자신의 일이나 감정에는 무관심했다고 느꼈다고 했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대화할 수 있었잖아요. 미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말하려 했지만 내가 듣지 않을 것 같았다고. 이미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쌓여 있었다고 했다. 박준영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그녀의 꿈과 열정을 지지해 주었다고 했다. 말을 마친 미나는 고개를 떨궜다. 그 순간 민수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들이 거실로 나왔다. 우리의 심각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조용히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려 했다. 민수야, 잠깐만. 아이가 멈춰섰다. 그의 눈에도 뭔가 알고 있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너도 알고 있었니?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한 달 전 엄마의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던 중 박준영의 메시지를 보았다고 했다. 그 후로 엄마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고 이상한 점을 많이 발견했다고 했다. 특히 엄마가 거짓말을 하는 날이면 표정이 달라지는 것을 알아챘다고. 민수의 담담한 말투에서 오히려 깊은 상처가 느껴졌다. 13살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비밀이었다. 미나는 아들을 바라보며 흐느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그날 오후 나는 결단을 내렸다. 직접 박준영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 미나는 말렸지만 내 결심은 확고했다. 주말임에도 홈쇼핑 채널 사무실로 향했다. 홈쇼핑 업계에서 주말은 중요한 방송일이 많은 날이었고 박준영은 사무실에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당직 안내원이 내게 물었다. 약속이 있느냐고.
없다고 대답했지만 교사라는 신분증을 보여주며 박준영 PD의 학창 시절 은사라고 둘러댔다. 순간적인 거짓말이었지만 그렇게라도 그를 만나야 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분노를 억누르고 이성적으로 대화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녹음된 대화, 호텔 방 번호, 미나의 고백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사무실 문을 열자 주말 근무 중인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박준영의 집무실을 물었고 한 여직원이 조심스레 방향을 가리켰다. 유리문 너머로 그가 보였다. 책상에 앉아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문을 두드리지 않고 바로 들어갔다. 박준영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누구? 정우성입니다. 이민아의 남편. 그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문을 닫으려 했지만 내가 먼저 문을 잡아 막았다.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다. 여기서 이야기하지 맙시다. 박준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요, 여기서 해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내 목소리가 높아졌고 사무실 전체가 조용해졌다. 휴대폰을 꺼내 녹음된 파일을 재생했다. 그들의 대화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박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주변 직원들의 놀란 표정, 수군거림이 들렸다. 그 중에는 익숙한 얼굴도 있었다. 미나의 동료 모델이었다. 그녀의 표정에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기색이 보였다. 당신이 내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내 아들에게까지 상처를 줬어요. 박준영은 침착함을 되찾으려 애썼다. 나를 자리에 앉히려 했지만 거부했다. 그는 미나와의 관계가 단순한 감정의 실수였으며 곧 끝낼 생각이었다고 변명했다. 이미 늦었어요.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녹음기뿐만 아니라 호텔 입구 CCTV를 익명의 제보자에게 받은 영상도 함께 보여주었다. 미나와 박준영이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이 선명했다. 직원들의 시선이 더욱 차가워졌다. 이게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당신이 미나에게 새 프로그램 진행을 약속했죠? 회사의 자원을 이용해 개인적 관계를 맺었다면 이건 직권남용 아닌가요? 박준영의 얼굴이 붉어졌다. 주변의 시선이 더욱 날카로워지자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하지만 이미 사무실 전체가 이 상황을 목격하고 있었다. 한 여직원이 내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박 PD가요. 그 말에 사무실 분위기가 더욱 험악해졌다. 여러 직원이 수군거리며 가까이 모여들었다. 박준영은 점점 궁지에 몰리는 듯했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회사 윤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소할 거예요. 박준영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나를 복도로 이끌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나와의 관계를 완전히 끝내겠다고, 내 가정을 더 이상 방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다. 미나였다. 그녀는 울먹이며 박준영에게서 연락이 왔다고 했다. 내가 회사에 갔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받았다고, 집에 오면 모든 것을 설명하겠다고 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이웃집 아주머니가 나를 불렀다. 민수가 자기 집에 있다고 했다. 점심도 먹지 않고 울고만 있다고. 미나는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눈은 붉게 부어 있었다. 집으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다. 미나는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했다. 박준영과의 관계, 그의 유혹과 약속들, 그리고 자신의 욕심까지. 새 프로그램 진행자 자리, 더 많은 노출, 연예계로의 진출,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유혹했다고 했다. 그녀의 고백을 들으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미나가 단순히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출세욕과 욕심으로 우리 가정을 등진 것이라는 사실이 더 아팠다. 나와 민수는 그저 그녀의 인생에서 방해물이 된 것일까? 이웃집에서 민수를 데려왔다. 아이는 우리를 보자마자 방으로 달려갔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각자의 방에서 홀로 밤을 보냈다. 가정은 이미 무너져 내린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미나는 짐을 꾸리고 있었다. 당분간 자신의 친정에 가겠다고 했다. 민수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이는 그런 엄마를 냉정한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미나가 떠난 후 민수와 단둘이 남았다. 아이가 조용히 내게 물었다.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 단지 민수의 어깨를 안고 함께 울었다. 앞으로의 일은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의 거짓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익명의 계정에서 마지막 메시지가 왔다. 정우성 선생님,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저는 박준영 PD에게 상처받은 또 다른 피해자입니다. 이제야 조금 마음이 편해졌네요. 메시지를 읽으며 작은 안도감이 들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거짓 속에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조금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찾아왔다. 미나가 떠난 지 석 달이 흘렀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수들은 짙은 녹음을 뽐내고 있었지만 우리 집 안의 공기는 여전히 겨울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은 그대로였다. 미나의 웃는 얼굴이 담긴 그 사진을 떼어내지 못했다. 어쩌면 아직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학교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동네 슈퍼에 들러 저녁거리를 샀다. 육아와 살림을 병행하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특히 사춘기에 접어든 민수를 대하는 일은 더욱 그랬다. 아이는 더 말이 없어졌고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가정상담사는 민수가 상실감과 배신감을 동시에 겪고 있다고 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분노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집에 돌아오니 현관에 낯선 구두가 놓여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거실로 들어서자 소파에 앉아있는 미나가 보였다. 몇 달 사이 그녀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화려한 메이크업과 액세서리는 사라지고 소박한 차림새의 수수한 머리 스타일이었다. 눈빛도 달라져 있었다. 예전에 빛나던 자신감 대신 깊은 후회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민수는 아직 학원에서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다. 미나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다고 했다. 친정에서 지내며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그리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했다. 아니, 기회라기보다는 용서를 빌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했다. 감정이 복잡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어쩌면 작은 희망까지. 그녀는 무릎을 꿇고 울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모습이었다. 지난 몇 달간 그녀는 상담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자신의 행동이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내면의 공허함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작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도. 박준영은 더 이상 그녀의 삶에 없었다. 회사 내부 고발로 그는 자리에서 물러났고 여러 피해자들이 추가로 나타나면서 불명예스럽게 업계를 떠났다. 미나도 홈쇼핑 채널을 그만두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새로 시작하고 싶다고 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현관문이 열렸다. 민수가 돌아온 것이다. 아이는 신발을 벗다가 거실에 미나를 발견하고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움, 분노,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미나가 천천히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갔지만 민수는 고개를 돌려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집 안에 울렸다.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예상했던 반응이라고 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민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했다. 그녀의 결심이 진심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상처는 이미 깊었고 치유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날 이후 미나는 주말마다 우리 집을 찾아왔다. 처음에는 민수가 만나주지 않았다.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고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다. 미나는 포기하지 않고 아이의 방 앞에 앉아 하루 종일 기다렸다. 때로는 민수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문 앞에 두고 갔고 때로는 아이가 자는 동안 방을 청소해주기도 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작은 변화가 생겼다. 미나가 가져온 도시락을 민수가 먹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어느 주말 민수가 처음으로 방에서 나와 거실에 앉았다.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적어도 같은 공간에 있기를 허락한 것이다. 가정상담사는 이것을 긍정적인 신호라고 했다. 상처는 깊지만 아이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남아있다고, 단지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두려운 것뿐이라고, 배신당한 기억이 떠올라 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미나는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다시 함께 살아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나는 망설였다. 미나를 완전히 용서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밤에 홀로 누워있을 때면 여전히 호텔 복도에서의 기억, 녹음된 대화, 그리고 민수의 슬픈 눈빛이 떠올랐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가족이 다시 온전해질 수 있다는 희망도 있었다. 민수에게 물었다. 엄마가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어깨를 으쓱했다. 그저 상관없어요 라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작은 기대가 느껴졌다. 미나는 작은 아파트를 구해 우리 집 근처로 이사왔다. 매일 아침 우리 집에 들러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민수의 등교를 도왔다. 퇴근 후에는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늦은 밤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생활을 시작했다. 일종의 중간 단계였다. 완전한 복귀도 완전한 이별도 아닌. 어느 토요일 민수가 처음으로 제안했다. 셋이서 영화를 보러 가자고. 오랜만에 가족 외출이었다. 극장에서 나란히 앉아 팝콘을 나눠 먹으며 영화를 보는 동안 미묘한 감정이 밀려왔다. 마치 예전으로 돌아간 듯한, 그러나 동시에 어떤 것도 예전과 같지 않은 기분이었다. 영화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물었다.
우리 정말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두려움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미나는 아들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수는 여전히 경계하며 손을 뺐다.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민수의 담임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동안 떨어졌던 성적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아이의 표정이 밝아졌다는 것이다. 작은 희망의 불씨였다. 그날 저녁 셋이서 식탁에 앉았다. 미나가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다. 민수는 여전히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가끔 작은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식사를 마치고 미나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민수가 내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빠, 엄마 이제 우리 집에서 자도 돼요? 아이의 질문에 가슴이 뭉클했다. 아직 완전한 용서는 아니지만 적어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날 밤 오랜만에 미나는 우리 집에서 묵었다. 물론 같은 방은 아니었다. 그녀는 손님 방에서 잤고 나는 여전히 홀로 마스터룸에서 밤을 보냈다. 그래도 같은 지붕 아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오랜만에 가족의 아침 식사가 이루어졌다. 테이블 위에 흰 식기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그리고 우리 새. 불완전하지만 다시 모인 가족의 모습이었다. 아직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미나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는 여전히 아프고 민수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 치유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다. 나 역시 완전히 용서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함께 노력하고 있다. 다시 시작하기 위해, 혹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익명의 DM으로 시작된 이 고통스러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최소한 거짓 없이 진실만을 마주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 깨진 거울은 다시 붙일 수 있어도 그 금은 영원히 남는다고 했다. 우리 가족의 모습도 그럴 것이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로 이어진 모습으로. 오늘 아침 문득 창가에 걸린 결혼사진을 보았다. 유리에 금이 가 있던 그 액자를 미나가 새 것으로 바꿔놓았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컸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작은 희망, 그리고 약속이었다. 구독자님들,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